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관세 협상 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최종 합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톱다운 방식의 전격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 가능성에도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관련한 내용들 정한범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경주로 내려가서 APEC 정상회의 일정에 돌입을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내에서 열리는 다자회의 일정인데 한미, 한중 물론 미중 정상회담까지 지금 초대형 외교 이벤트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전략과 태도를 보여야 한다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번 APEC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그 다자 외교 무대거든요. 특히 예. 이제 한국에서 열리는 다자 외교 무대인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이런 다자 외교 무대가 이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 호스트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국익, 그러니까 우리 이 대한민국이 한미 간의 관계에서 또 한중 간의 관계에서 한일 간의 관계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또 예. 이것을 넘어서서 이제 다자 간의 협력을 또 추동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한국의 역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이런 다자 외교 무대를 우리가 주최하는 만큼 미국과 중국 또 미국과 일본, 일본과 중국 이런 다양한 국제 정세의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려고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한미 정상회담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관세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좀 서두르기보다는 속도보다는 실리를 챙기겠다라는 입장을 좀 강조하고 있거든요. 오늘 회담을 통해서 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이 지금 약간 이제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교착 상태에 있긴 하지만 또 어찌 보면 상당히 좀 온 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마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막연히 한국이 이 동아시아의 신흥 선진국으로서 잘 사는 나라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과 한국을 비슷하게 대우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일본과 한국이 뭐 1인당 국민소득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한국이 일본을 거의 따라잡았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에 와 있지만 인구 규모나 이런 것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일본이 우리 경제 한 3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본이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의 차이를 아마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뭐 디테일에서 좀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 요구하는 것과 한국에 요구하는 것을 비슷하게 가져간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이걸 다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3,500억 불이라고 하는 현금을 한 번에 그것도 선불로 낸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사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의 한 80% 이상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고요. 아마도 이제 그 이후에 그래서 우리 정부가 미국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라 설득을 시킨 것 같고요. 그래서 상당 부분 의견은 좀 좁혀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이제 이 3,500억 불을 분할해서 이제 지급하기로 했는데 해마다 지급하는 이런 금액의 이 양에 있어서 아직도 약간의 좀 양국 간의 이견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서두르면 뭐 사실 좀 무리하게 협상 타결에만 치중하다 보면 무리한 합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협상을 너무 서두르는 것은 우리한테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조금 좀 차분하게 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번 APEC 정상회의는 한미 정상회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회의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여기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안보 협상은 일정 부분 합의를 이룬 상태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 방위, 국방비 증액은 의사를 밝혔고 또 이를 고리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가 상당히 진전을 이룬 상태인데
관세와 안보 문제를 묶어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좀 분리를 해서 협상을 하는 게 좋을지 어떤 게 유리하다 생각하세요? 글쎄요, 이제 이재명 정부 초기에는 예. 이것을 포괄적으로 타결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각자 분리해서 하는 것이 좋으냐라고 하는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예. 예. 뭐 사실 양 측면이 다 타당한 측면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아마 안보 분야에서 가장 처음에 관심사가 방위비 분담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선거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뭐 거의 10배 이상 더 받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사실 10배 방위비 분담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관세 협상보다 더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관세 협상은 뭐 지금 미국이 무리하게 요구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쨌든 투자의 개념인데 예. 이 방위비 분담금은 그냥 뜯기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번 줘버리면 끝나는 돈인데 이것을 10배 이상 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요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방위비 분담금 얘기 때문에 이것을 연계해서 타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미 사실 이 안보 협상은 어느 정도 상당히 좀 진전이 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실 원자력 협상이나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너무나 타당한 거였거든요. 우리가 몇십 년 전에 우리가 이제 원자력을 잘 다루지도 못하고 또 미국의 도움이 없이는 안보를 지킬 수 없었던 그런 시절에 한미 간에 만들었던 일종의 불평등한 조약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에 와서 당연히 개정해야 되는 건 너무 맞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이 부분대로 지금 상당히 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세 협상과 연계시키는 것은 우리 국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안보 협상은 안보 협상대로 가져가고 관세 협상은 관세 협상대로 가는 것이 또 동맹의 정신에도 부합하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에게 지금 동맹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예. 뭐 미국이 우리에게 뭔가를 얻어가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소위 나쁜 의미로 얘기하면 뭐 갈취해가기 위해서 동맹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동맹의 정신에 기초해서 안보는 안보대로 관세는 관세대로 상호 호혜적인 입장에서 풀어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제 바로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로선 좀 이 부분을 참고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보면 일본이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문서에 서명을 했고요. 히토류는 물론이고 조선업 협력을 약속하면서 일본판 마스가 추진에도 좀 나섰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일본이 양보를 얻어내지 못한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이 지금 드러난 것만 보면 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대로 다 해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예.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과 일본은 사정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외환보유고와 우리의 외환보유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우리가 외환보유고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1997년, 98년에 우리가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경제 주권을 잃었다 이런 표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뭐 경제 경술국치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사실 우리는 이 미국의 달러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외환 위기나 이런 것들이 다시 올 수 있는 나라거든요. 예.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일본의 엔화는 상황에 따라서 미국의 달러화를 대체하는 이런 뭐 달러의만큼의 영향력은 없지만 그래도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통용이 되는 국제 공용화폐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설령 달러 외환 보유고가 좀 부족하더라도 엔화로 어떻게 돌려막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원화는 그런 입장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일본의 경우를 우리의 경우에 그대로 대입시키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다카이치 내각이 들어섰는데 아마도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을 하기 위한 어떤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일본 내 지금 그 다카이치 수상이 당에서 총재 선거에 이기고 총리까지 되는데 굉장히 많은 난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협상력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회담 내용도 중요하지만 또 분위기도 좋지 않습니까? 우호적인 상황에서 얘기가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그래서 다카이치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겠다 이런 얘기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 같고
또 황금 골프공, 아베 존 총리가 쓰던 골프 장비까지 건네면서 좀 친밀한 관계 구축에 공을 들였거든요. 그러면 오늘 있을 한미 정상회담 분위기는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 예상하십니까? 뭐 아마도 우리나라에 왔기 때문에 트럼프 예. 대통령이 미국에서 하는 것만큼은 조금 하지 않겠죠. 그래서 분위기가 아무래도 미국에서 했던 정상회담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 정부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예. 뭐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특별히 제작한 그 신라의 금관 모형을 아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뉴스를 뿌리고 다닙니다만 본인이 이 노벨 평화상 후보가 돼야 된다. 아니 예. 노벨 평화상 후보가 아니라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본인 스스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우리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굉장히 낯뜨거운 말인데 어쨌든 이제 본인이 가자 지구에서 가자 전쟁을 끝냈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본인이 이제 과거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경쟁 심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바마 대통령은 흑인이 이 대통령이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이건 뭐 대단한 것이다라고 해서 아마 이제 그때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 오바마는 아무것도 안 하고도 받았는데 나는 이렇게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예. 하면서 이제 노벨 평화상 후보로 본인을 추천했던 거죠. 예.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미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정해졌던 상황이었거든요. 아마도 내년에 노벨 평화상 후보를 또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 본인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그 노벨 평화상 후보 추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다카이치 수상이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이미 추천을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우리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뭐 비슷한 정도의 좀 기분 좋게 분위기 맞춰주는 외교는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해서도 계속 그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북한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어제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속내가 뭔지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는지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출발할 때만 하더라도 이 북미 정상회담이 회담이 아니라도 회동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시각이 좀 강했거든요.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출발하면서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제 원래 핵 보유국이라고 하는 법적인 용어는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핵 무기 국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뉴클리어 파워라고 얘기한 것은 핵 권력을 가진 국가 이런 의미로 이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정확한 의미에서 핵 보유 국가라고는 하진 않았지만 핵 보유국에 거의 버금가는 그 정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를 발신을 했고요. 또 이어서 이제 사실 하노이 정상회담을 복기를 해보면 북한이 하노이 정상회담에 나온 것은 제재를 좀 피해보기 위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지금 제재도 회담의 주제로 다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내가 갈 수 있다, 오버데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 얘기는 한국으로 안 와도 된다. 내가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이 그 판문점 내의 북한 지역의 이제 통일각일 수도 있고요. 예. 또 그 원산 갈마지구 지금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국제 휴양 도시로 개발하고 있는 원산 갈마지구가 될 수도 있고요. 뭐가 됐든지 간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심지어 이 에이펙 정상회의가 정확히는 31일부터 1일까지인데 이 기간에 있지 않고 그 전에 오늘부터 내일까지만 있다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심지어 이 본인의 이 한국 방문 기간을 늘려서까지도 만날 수 있다. 이런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들을 지금 여러 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마음이 조금씩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확실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김정은 위원장도 굉장히 지금 급격히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만나는 것이 더 좋을지 아니면 조금 더 트럼프 대통령의 애간장을 태우는 것이 예. 나중에 협상에서 유리할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출발했을 때보다는 지금 훨씬 더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여태 김정은 위원장은 별 대답이 없어서 지금 어떤 전략인지 이 부분도 궁금하고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글쎄요.
뭐 김정은 위원장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이 정치는 우리가 흔히 생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국제 정치도 역시 생물이고요. 그래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에는 뭐 내가 지금 별로 얻을 게 없다. 그러니까 하노이 정상회담 때와 다른 것이 지금은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 북한이 많은 원조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뭐가 그렇게 아주 간절히 지금 필요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여전히 북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금융 제재가 지금 북한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나 러시아가 줄 수 없지만 미국이 줄 수 있는 것은 금융 제재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미국이 금융 제재를 풀어줄 수 있다면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에 대한 메시지는 지금까지는 가지는 않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회담에서 그런 얘기를 만약에 꺼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결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 안개 속에 있고요. 최선희 외상이 지금 러시아를 간 것으로 해서 이제 회담 분위기는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기 위해서라도 러시아와 어떤 의견 조율할 필요도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반드시 이 회담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요소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명백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피스메이커고 우리는 페이스메이커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코리아 패싱이나 이런 분위기 또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소외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각의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다고 보고요. 우리 정부는 한국과 상관없이 북미 회담은 어떻게든 열려야 된다. 그것이 지금 한반도의 교착 상태에 있는 이런 분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에 이재명 대통령이 동행하는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 내용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북미 간 대화가 이루어질지 여부도 관심 있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한범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